안녕하십니까, 체커스의 라스카도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즈입니다. 네, 레이스카에는 굉장히 많은 안전을 위한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6점식 벨트나 소화기, 그리고 뭐 버킷시트나 헬멧 같은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F1에 보면 헤일로라고 해서 이제 독특하게 생긴 프레임이 최근에 좀 적용이 됐는데, 약간 그 전면에 쪼리끈 같은 그런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쪼리 맞네. 네네. 그래서 예전에 맥라렌은 진짜 그 쪼리 브랜드에서 스폰서를 받았었어. 그 쪼리 브랜드가 뭐예요, 이게? 그 이름을 하바나 뭐야 하여튼. 그 되게 유명한 되게 싼 쪼리 브랜드인데 거기서 스폰서를 진짜 받았었어. 근데 돈 된다면요? 뭐든 다 받으니까, 콘돔도 받고 뭐도 다 받으니까 문제는 안 되지. 일단은 이 헤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게는 약 9kg 정도가 되고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이게 F1카의 콕핏을 테두리처럼 감싸는데 마치 머리 위에 고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헤일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천사의 고리나 후광을 가지고 헤일로라 그러잖아요. 네, 아마도 제 기억에는 2018년부터 도입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장비가 왜 처음에 개발됐을까요? 이게 예전에 또 이런 요구가 있긴 했었어요. 요구가 있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팀이나 드라이버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팀이나 드라이버가 원했던 건 아니고, FI가 이제 이거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왜 원치 않았느냐, 이게 사실 안전에 관련된 장비인데 원치 않았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뒤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고, 사실 이게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펠리페 마사랑 페르난도 알론소 때문에 개발이 됐었어. 일단은 두 사람 모두 다 이게 주행 중에 뭐가 날라와서 크게 다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마사는 실제로 머리를 다쳤던 심하게 다쳤지. 그때 연습 주행하다가 앞에 이제 바리켈로 서스펜션에서 스프링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헬멧을 치고 나갔던 거지. 그런 것도 있었고, 알론소는 피렐리가 이제 포뮬러1 독점 공급하기 시작할 무렵에 타이어 이제 그 트레드가 홀랑 벗겨지면서 이제 날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포뮬러2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타이어가 튀어서 드라이버 머리를 맞아서 이제 죽는 사건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해야겠다 라는 게 조금 FIA에서 좀 시작이 됐었던 걸로 난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레이싱의 안전 장비는 항상 사고가 생기고 나서 조금씩 발전되는 것 같은데, 모든 인재 사고들이 그런 것처럼 모터스포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이 헤일로 장비가 조금 더 일찍 도입이 되었다면 전설적인 드라이버 아일톤 세나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도 F1 레이스를 하다가 사망한 드라이버가 있었잖아요. 2014년인가 일본이었어. 근데 그때 한참 비가 많이 왔었고, 레이스 트랙에 좀 그 습관은 비에 젖으면 흠뻑 젖는 편이거든. 물이 배수가 좀 많이 안 되는 편이야. 옛날 트랙이라. 근데 거기 이제 프랑스 출신 줄비앙키라는 선수가 그대로 미끄러져가지고 런오프로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 이제 크레인이 있었던 거죠. 이제 크레인 위로, 크레인이 이제 이렇게 크레인 손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 이제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심하게 다쳤었고, 결국은 한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지. 그러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세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세나는 사실은 왜 정확하게 사고의 원인이 아직 규명은 안 됐어. 100% 이제 윌리엄스가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또 이거 음모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장비가 그때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살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이 헤일로라는 장비는 타이어나 파편이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파편을 맞으면은 굉장히 목숨에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도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트럭에서 이제 튀어나온 파편이나 아니면 낙하물로 인해서 차가 망가지거나 이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 트럭 적재함에 끼워져 있는 이제 금속핀 사고 때문에 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실제 레이스에서는 뭐 포뮬러카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 380, 뭐 40, 50 이렇게 네, 뭐 이런 속도에서 뭐 더 달리니까 일반 고속도로 시속 100km의 3배 속도라고 보면 더 쉽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버를 위한 안전 장비라서 일단은 팀이나 드라이버는 굉장히 좀 반가워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이제 그래야 정상이긴 한데 네. 팀 입장에서나 드라이버 입장에서나 일단 첫 번째 레이스카는 어쨌든 1g이라도 무게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얘는 한 9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 구조물을 이제 차체 위에다가 싣고 달려야 한다는 게 그게 조금 성가신 거지 한마디로. 차 셋업을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드라이버 머리 주변이다 보니까 공기가 바로 지나가잖아. 머리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어플로우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다운포스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교묘하게 초기에는 요거를 에어로파츠로 이제 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FI가 그걸 귀신같이 알고 그렇게 쓰지 말아라 라고 딱 규정한 것도 있고. 어쨌든 번거로운 장비가 됐고 이제 성능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팀들 입장에서 보면은 딱히 반갑진 않아. 특히나 그 아까 얘기했던 에어플로우가 흐트러지면은 그 리어 다운포스 쪽에도 악영향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뭐 리어 슬립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일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팀에서는 그닥 좋아하진 않았지. 드라이버들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그 F1 머신에다가 헤일로를 장착하면 리어 다운포스가 약해지면서 뒤에 그립이 약해지면서 이게 스피인 될 수 있는 상황도 떨어진다는 거지.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까지 악영향이 생겨서 뭔가 문제가 생긴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만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없지. 다행히도. 헤일로를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헤일로가 이제 위쪽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도 있거든요. 맞아요. 좀 보면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네. 있네. 네. F1 카를 보면은 여기 보면 중앙에 이렇게 헤일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운전하는데 전면 유리에 이렇게 가운데가 막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거슬리지 않을까. 근데 괜찮을까요 이게? 옛날 차들도 사실 그래서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옛날 차들도 중간에 이제 스플릿 윈도우라고 이렇게 유창 그때는 공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평면을 두 개를 잘랐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포뮬러 1카, 지금 포뮬러 1카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이 포뮬러 1은 말 그대로 드라이버들이 얘기하는 것도 센티미터 단위로 이제 붙어서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의 시야만 가려져도 되게 이제 뭐랄까 자기가 좀 들어가야 될 어떤 공간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다라는 게 초기의 의견이었어. 특히나 포뮬러 1카는 이제 앉으면 요만한 공간밖에 없어 사실상. 헬멧을 쓰기 때문에 요 정도 공간에서 모든 걸 다 봐야 되거든. 보통 이제 뭐 편지봉투 우체통 같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중간에 그나마도 시야가 중간에 가려지니 그걸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었었죠. 초반에는. 원래 이게 F1 카를 저는 F1은 말고 1800은 그 포뮬러 1800은 한번 앉아본 적이 있었는데 앉으면 정말 헬멧을 안 써도 정말 시야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헬멧을 쓰면 더 얇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지지대까지 있으니까 이제 더 운전하는데 더 헷갈리고 좀 더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일단 현재는 적응이 돼서 문제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해밀턴 같은 드라이버들은 한 5% 정도가 시야가 좀 가려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다들 적응해가지고 시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헤일로가 도입하고 나서 드라이버의 이제 그 사고를 막아준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 포뮬러 1에 도입이 되자마자 이제 피더 시리즈라고 하위 클래스에서도 이게 빠르게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지만 소소하게 이제 부상을 막은 사례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 가장 큰 사건은 아마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었거든.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 알파 로메오 팀이었던 걸로 아는데 샤를 르클레르라는 드라이버가 이제 거기서 차체 위로 차가 뛰어넘는 일들도 있어. 이제 전복이 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알론소였구나. 그 머리 위로 알론소 차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게 있었어. 그래서 정확하게 그 타이어가 이 헤일로를 치고 지나간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 줄 비앙키 같은 어떤 또 다시 사망하는 드라이버가 나왔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뭐 그로장 같은 경우도 작년 바레인 그랑프리 때 그 그로장이 탔던 차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훅 났었거든. 기억났고. 그것도 보면은 이제 방호벽, 그 암코베리어라고 하는 방호벽이 확 박혀버렸단 말이야. 타이어 월까지. 근데 그때도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 타이어 벽이나 이런 게 앞으로 치고 오지 않았을까. 정면을 거의 박았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목숨 많이 구했지.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헤일로를 굳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쪼리끈처럼 안 만들고 전투기처럼 이게 스크린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도 처음 시도했던 거는 그렇게 시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맞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스크린을 이게 몇 가지 형태가 있어서 프로토타입 1은 위에 이제 이 프레임이 없는 거야.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로 된 이 캐노피만 있는 거지. 이걸 했더니 문제는 타이어가 이제 보통 이제 타이어를 한번 날리는데 그게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타이어 하나에 한 15톤 정도의 힘을 실어서 날린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캐노피가 여지없이 깨지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레임을 하나 더 떼가지고 앞에는 스크린을 쳐봤더니 효과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어. 그 가령 이제 파편이 이제 튀지 않아. 뭐 타이어나 이런 무거운 중량물이 캐노피에 부딪혀가지고 아무리 폴리카보네이트라도 깨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파편들이 이제 드라이버 헬멧 쪽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시야 문제, 뭐 이런 시야가 왜곡된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최종적인 쪼리끈 같은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은 그 실험에서 실패했던 이런 스크린, 이런 헤일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인디카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맞아. 인디카 쓰고 있어. 아까 잠깐 이제 나쁜 점만 좀 주로 강조를 했었는데 다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고 저런 게 있어. 그러니까 바이크 타? 아니면 뭐 좋아는 하는.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바이크 타면 주행풍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머리가 흔들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힘이 들거든요. 머리를 버틴다는 게. 특히나 그 리터급 레플리카 같은 걸 타시는 분들은 머리가 이 고정이 이게 막 흔들리니까, 그래서 헬멧에 에어로파츠 달고 하잖아. 이 피로도가 상당히 크거든. 근데 포뮬러 1카는 어떻게 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앞에 덧대주면 피로도는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유리한 점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보통 그러면은 이제 오토바이 헬멧에 이제 윈드 스크린 같은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 맞아. 이렇게 해주는데, 일단은 스쿠터나 이런 뭐 레플리카 바이크들을 보면은 앞에 이제 투명으로 이제 유리처럼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이유 때문이지. 그러니까 바이크하고 똑같은 이치인 거지. 그러니까 이 콕핏이 오픈돼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도 약간 요만한 이렇게 얇은 스크린이 있었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만한 스크린이 있어. 그리고 요즘 막 톱니처럼 생겨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좀 줄여주는 것들도 있고. 근데 있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행풍을 직접 맞아야 된단 말이야. 얼굴로 이제 그 페이스로 다 맞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한 30분 정도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2시간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디카 같은 그런 윈드 스크린을 다 가리는 이런 스타일들이 그런 피로도를 줄여주는 편에서는 뭐 확실히 좀 유리한 디자인이긴 해. 그래도 일단 헤일로가 적용되면서 이제 무게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는 이제 정말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1kg를 감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9kg나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디카 스타일은 무게가 한 2배 정도 돼요. 일단 프레임 자체도 두껍고 뭐 티타늄에 카본을 섞어서 만들긴 하지만 두께도 두껍고 스크린을 다 쳐놔서 한 18kg 정도?
그 정도 나가거든. 근데 사실은 뭐 지금은 무게 얘기는 안 나와 거의. 초반에는 네네. 무게 얘기가 있었는데 무게 얘기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대신에 시야가 이제 왜곡되는 현상들이 네네. 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경우는 오벌트랙이잖아. 그러면 거기는 오른쪽으로 거의 붙어야 돼 이게. 그렇죠. 한 1cm, 2cm 남겨놓고 붙어야 되는데 시야가 왜곡이 되니까 내가 제대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지.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지금 사실 전투기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 네. 전투기들도 캐노피가 동그랗잖아. 네. F-16이나 F-22 보면 시야가 이제 어차피 근데 그 전투기들을 레이더를 기반으로 도그파이팅을 한다 그래도 이제 멀리서 보기 때문에 시야 왜곡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레이스카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가까이 붙어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 네네. 근데 이 스크린 때문에 시야가 왜곡되니까 내가 제대로 붙는 건지 거리감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있어. 그래서 핸들링이 조금 달라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인디카 드라이버들이 이 스크린을 치고 나서 핸들링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는 했었어. 그 전에보다 조금 핸들링이 좀 소극적이다 혹은 전에보다 핸들링이 조금 다른 감이다라는 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시야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보통 이제 이게 일반 차에서 이게 핸들링이 달라진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실제 AMG GT 포더 차량 말고 투더 AMG GT 차량을 운전을 해보면 이게 일반 차량 핸들링이 굉장히 틀려요. 그렇겠다. 네, 일단 보닛이 길고 뒷바퀴가 정말 내 엉덩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맞아, 그거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AMG GT 헤드링이 좀 다른 거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적응하는 아무래도 맞아. 그냥 MG GT 같은 차도 그러니까 로드스터라고 보통 부르는 장르들은 처음 타면 되게 어색하잖아. 그래서 적응을 하기 나름이긴 해. 적응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 대비 안전도가 확실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평가가 있으니까 이건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한 17%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앞차 두 대 혹은 세 대가 사고가 나서 파편이 날아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스크린이 이제 이걸 다 막아주니까 뭐 심한 경우는 진짜 날카롭게 날아오면 이게 박히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근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없어졌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강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크리티컬한 부상이 없으니까 시야가 조금 가려지는 건 적응해야지. 일단은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라이버의 헬멧이 안 보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헬멧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원래 헬멧이라는 게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하지만 F1에서는 약간 그렇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 또 반대로 포뮬러 2에서는 이 헤일로를 또 이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자, 포뮬러 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 부스터 개념이 있는 레이스인데 헤일로의 색깔을 보고 이 차가 부스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그걸 안 봤네. 그런 게 있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헤일로의 색깔을 보고 얘가 지금 부스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관객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괜찮네. 굉장히 헤일로가 또 긍정적인 포뮬러 2에서는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보다 더 근본적인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2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헬멧 아니겠습니까? 최근 헬멧에 대한 뭐 안전 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마요네즈님께서 알아서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 열심히 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헬멧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